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월이 시작되면 저평가 이 기업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7월부터 반드시 7월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7월부터 시작할 때 상승이라든가 성장이 가능할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7월에 관심 가져야 될 저평가 기업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좋은 얘기 또는 응원해 주시는 얘기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로 써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그 댓글이 저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감사한 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좀 AI 소프트웨어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랑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등등등 테슬라까지 해서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국민평수 하면은 84제곱미터라고 하죠. 그게 일반적인 가장 흔한 평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국민평수 원베일리가 지금 얼마냐면 75억입니다.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국평이라고 하죠. 84제곱미터 대장 아파트로 통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가 72억 원에 거래가 됐고 아마 조만간 75억까지도 치솟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일 56억 5천만 원에 손바뀜이 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46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하는 게 국민평수 100억이 조만간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라인원 한남처럼 100억이 넘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70평대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84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72억이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조금 수요가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크게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럴까? 물론 당연히 이 강남 이 강 한강 아래쪽이기 때문에 더 임팩트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7월부터 시행 예정인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5억, 6억 대출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아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라든가 전체적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대장 중심으로 끌어올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니 너가 뭔데 갑자기 대출을 이렇게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자, 얘기했지만 간단해요. 우리가 DSR이라는 이 대출에 대한 한도라든가 그 사람의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측정하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DSR 기준으로 막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만약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 금리 인상이 0.25, 0.25 이렇게 올라가서 뭐 0.5%씩 금리가 올라간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그 금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정말 영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0.25%에도 이 사람은 이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겠어? 그럼 나중에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줘보는 거예요. 야, 너 혹시 1% 금리가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 1.5% 금리가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준 한도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1단계가 2024년 2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1단계가 진행이 됐고요.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 기본 금리에
딱 25%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가 있으면 25%만 적용을 한번 살짝 해본 거예요. 왜? 사실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까지 위험하거나 못 갚거나 그 정도로 뭐 위험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0.38%가 이 스트레스로 들어갔습니다. 2단계 가봅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지금 현재 2단계 진행 중이고요.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1금융권 들어가고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 알겠지만 그래 1금융권까지는 오케이. 근데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까지는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지 라고 하면서 2단계 시행이 됩니다. 여기는 50%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이 추가됐고 2금융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스트레스를 50%는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0.75% 주게 됩니다. 그래서 0.38, 0.75.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이게 2025년 7월 1일부터인데 아시겠지만 지방은 좀 미뤄집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기가 되고 이 수도권에서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수도권이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여기 카드론도 들어갑니다. 기타대출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실제로 언제 1금융권, 2금융권 다 포함되는 거예요. 1금융권 주택담보 신용 기타대출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 있는 신용 기타대출 싹 다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 누가 봐도 조금 위험해 보이죠. 좀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5%를 스트레스 금리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1.5%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너 어떨 것 같아? 당연히 부담이 될 거고 당연히 부담이 되니까 상환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받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내가 원래 1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입니다.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넘어가면은 뭐 90만 원 대출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장하려고 한다? 그럼 돈을 갚은 다음에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기존의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은 추가로 3단계에서 똑같이 대출이 안 나와요. 당연히. 왜?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규모가 1억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 1억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데 1억 이상이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1억 이상인 사람들이 기준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 받던 사람이 있다 치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돈을 연장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7월 1일 지나가지고 나 연장 좀 해줘. 이금융권에서 왔어요. 근데 연장하시려면은 한 2천만 원 갚으셔야겠는데요. 그래서 1억 8천만 연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도가 아예 줄어버린 거죠. 그러면 2천만 원 어떻게 해? 그럼 그 2천만 원을 조금 더 낮은 데서 빌리는 거예요. 어디? 뭐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금리가 높고 더 어려운 쪽으로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럼 1억 8천 연장하고 그대로 나머지 대출을 카드론이나 이런 금리 10% 넘는 이런 곳으로 가다 보면은 부담이 좀 심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나요? 보면 아시겠지만 DSR 대출 규제에 맞춰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7월 1일 넘어가면은 이 대출 애초에 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52조 749억 원으로 늘었고요. 5월 말 기준이 748조 812억 원이었는데 3조 9,93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4조 5,337억 원, 5월에 4조 9,964억 원에 이어 석 달 연속 4조 원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에 대한 규모 자체가 매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규모가 조 단위로 4조 원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7월 넘어가면 대출 규모 지금만큼 안 나오니까 미리미리 받아놔. 그만큼 지금 서민들한테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지금 은행들한테는 연장하거나 이럴 때 이미 어느 정도 줄이고 있어요. 그나마 이 대출들은 좀 건전한 대출들입니다. 그러니까 갚기 조금 어렵지 않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돈을 못 갚을 것 같거나 힘든 사람들은 대출 안 해줘요. 이미 막아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자 온 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은행 갔다 와서 상담받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한도가 확 줄어서 뭐 10%든 15%든 20%든 갚고 나서 연장해라.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과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추정치는 지난해 영끌 광풍 직전인 7월에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좀 많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막차 대출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더 나올 때 스트레스 DSR 해당해가지고 규모가 안 나올 때 말고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올 때 대출 받아놔라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나마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안전한 그래도 대출들이에요. 그래도 여건이 좀 되시는 분들이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바로 카드론에 있습니다. 카드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신용카드로 받는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드론을 받는다는 게 뭔 소리예요? 1금융권에 갈 수 있는데 카드론은 갈까요? 2금융권 받을 수 있는데 카드론 갈까요? 내가 조금 더 금리 낮게 내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카드론 가서 대출을 받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DSR 프리패스로 여겨졌던, 그러니까 DSR에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론의 기타 대출이죠. 갑자기 스트레스 DSR 규제에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뭐가 신용대출에 기타 대출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카드 대출이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카드론 잔액은 9개 주요 카드사 기준 42조 6,571억 원으로 전월보다 약 1,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막 엄청 가파르진 않았습니다. 5월이. 그 전까지 막 이렇게 올라서 5월이 막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의 이금융권 대출 약정 건수가 5월 4주차 기준 전주 대비, 전달 대비, 전년 대비도 아니에요. 전주 대비 4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 막차로 지금 대출에 몰리고 있는 건데 아까 전에는 1금융권이었다면 이거는 2금융권 대출 약정 건수입니다. 위험한 대출 건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신용자의 카드론 한도를 조회한 건수도 30%가 증가했고 카드론 대출 약정 건수도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론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장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막혀서 추가로 대출이 안 돼서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금 더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카드론으로 그래도 DSR 하기 전에 미리 좀 받아놓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위험한 분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카드 연체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못 갚고 있다는 소리죠. 못 갚는다는 건 뭐예요?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카드론에 지금 또는 카드사에 돈을 내가 빌렸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한 달 이상 연체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의 실질 연체율 단순 평균이 1분기 기준 21년도에 1%대 초반이었던 게 지금 1.93,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연체라는 건 뭐예요?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실 채권을 많이 매각했던 KB국민, 하나우리, BC는 실질 연체율이 2%가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매각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내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좀 싸게 털어낸 겁니다. 야 이거 가져가, 야 너네가 가서 돈 받아 해서 던진 거예요. 채권 추심 업체라든가 다른 데다가. 올해 1분기에 매각한 부실 채권 규모가 약 9,500억, 1조에 가깝습니다. 전년 동기 기록한 6,915억 원보다 약 38% 늘어난 수치면서 사실 말도 안 되게 규모가 늘어난 거죠. 저금리 시기를 지난 상황에서 경기 부진까지 장기화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타는 금요일은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소비가 줄고 그러면서 카드론이라든가 대출 갚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냥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카드사 대손 비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드사가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싶은 돈만 이 대손 비용으로 넣어놓거든요. 대손 충당금으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카드는 뭐 비슷해요. 이게 이제 2024년 1분기랑 2025년 1분기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2024년이고 파란색이 2025년이에요. 삼성카드는 비슷비슷합니다. 뭐 괜찮네. 뭐 1,700억. 신한카드 보시면 얼마죠? 420억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얼마? 2,500억이 됐습니다. 420억이 못 받을 돈이 2,500억이 됐어요. 5배, 6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우리카드입니다. 못 받을 돈이 얼마야? 작년에 420억? 오케이. 올해 얼마? 1,300억. 한 3배 정도. 하나카드 뭐 비슷비슷하네. 현대카드 그래도 뭐 20% 괜찮네.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네. 20-30% 정도면 그 양호하네. 국민카드 얘네도 조금 얘는 50% 적지 않네요. 현대카드 그래 얘네들도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데 얼마? 네, 여기서는 그대로 또 30%. 국민카드 역시나.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많이 늘어나면은 지금 얼마씩 늘어요? 6배에서 4배. 적게 늘어도 30%씩은 늘어나고 있는 카드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못 받을 돈이 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냥 상승률만 높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뭐 상승률은 높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규모 자체가 얼마? 다 2천, 3천억대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애들만 합치면 얼마입니까? 얘네들만 합쳐도 6천억, 7천억이에요. 안 늘어난 애들이 그나마 뭐 3천억대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못 받을 돈 크게 늘어난 게 한 6천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왜? 그만큼 연체라든가 리스크가 커지고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걸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상황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어떻게 됐냐면 비상경영 체계입니다. 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뭐예요? 당연히 회사가 힘들어지겠죠. 규모가 커질수록. 연체율 증가세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데다가 여신 전문 채권 금리마저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카드사도 돈을 어딘가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금리가 높아. 근데 돈은 안 갚아. 그럼 비용은 늘고 못 받는 돈은 늘어나니까 문제는 커지고, 이거 아주 흔들흔들하는 거죠. 신한카드는 1968년도에서 1979년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죠. 그래도 그만두실 분들 우리 이것까지는 해드릴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AA 플러스 AA 플러스 등급 3년 만기 여전체 5개 신용평가사 평균금리는 2.891로 지난 4월 연 2.953%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주고 빌려서 대출을 해주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자금 대부분을 여전체 발행을 통해 조달을 하는데 당연히 금리는 높아지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회사가 점점 기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열심히 부실 채권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갚을 것 같은 거, 못 받을 것 같은 채권들을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을 누구한텐가 하겠죠. 받을 만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 뭐 100억이다. 그럼 야 이거 내가 야 80억에 팔게. 야 그럼 사가. 야, 너네가 그리고 이거 뭐 90억이든 100억이든 받아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 사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예 못 받을 바에야 그냥 80억이라도 받으면 땡큐니까.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1분기에만 2,789억 원의 부실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전년 대비 몇 배? 2배. 국민카드가 2,295억 원으로 1분기 매각액이 이 지난해 대비 몇 배? 지난해가 135억이었는데 올해가 2,295억이면 17배가 늘었다. 부실 채권이. 하나카드도 매각액이 69억 원에서 926억 원으로 뭐 거의 10몇 배죠.
우리카드 1200억, 신한카드 1000억. 그래서 다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현 추세대로라면 매각 규모가 지난해 3조 3799억 원 수준을 넘어서서 2023년 대비 한 51%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고 그럼 누군가는 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중간에서 차익을 챙기고 있다, 이득을 보고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보고 있을까 한다면 그게 제가 봤을 땐 고려신용 정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신용 정보가 균형 잡힌 채권 포트폴리오 구조를 토대로 채권 추심업이라는 본업에 집중합니다. 아니 금리 내려가면은 얘네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돈 받기 더 쉬워져요. 사람들이 그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돈을 좀 더 쉽게 갚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은 금리가 높을 때가 아니라 높았다가 내려갈 때 추심이 더 잘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고려신용정보는 현재 채권 추심, 유동화 자산 관리, 신용조사 등등등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은 뭐냐면 채권 추심이에요. 돈을 받는 거죠. 압도적 1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추심, 조사, 민원, 현장 실사 등 인력 보강을 하고 있다. 돈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채권 추심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돈을 받을 때 분명히 이 부실채권 매각한 부분들 돈 받으러 다닐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득을 볼 만한 기업이라 보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1, 22, 23 계속 어떻게 보면 부실채권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도 같이 좀 격하게 성장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실제 실적 대비해서 현재 기업 가치 자체가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맨날 관심을 들였는데 아직 저는 기회를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저평가 구간이고 앞으로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힘들지만 또 그 안에서 분명히 이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있더라, 돈을 버는 기업이 있더라. 그 기업이 어디냐면 고려신용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관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 테슬라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개인정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받아서 뭐합니까? 개인정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이메일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 식별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할 데가 없어요. 이메일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 없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료고,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 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6일, 25일, 24일, 23일, 20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거기서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